네, 안녕하세요. 시와학원에서 군사통번역 강의하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미군의 알래스카 디플로이먼트를 주제어로 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래스카 디플로이를 했다고 그쪽에서 또 러시아의 활동이 있다는 정도의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는 제목인데요. 자, 정리 이제 해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미군 병력이 러시아 활동이 급증하는 가운데 알래스카주의 그 전개를 완료했습니다. 이 디플로이가 참 해석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 배치부터 시작을 해서 전개 투입, 뭐 심지어 파병까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어디까지나 맥락 속에서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일단 미군이 배치된 거를 이미 배치된 기존 병력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갔다 어디인가로 활동을 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제 맥락이 되면 그게 전대로 깔려 있으면 전개라는 말을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미군의 최근에 근년에 미군 핵항모가 왔다가 전개를 했다가 돌아가곤 했죠. 미 본토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파병이라는 말을 할 때 특히 확실하게 이 deploy downrange, 그다음 overseas tour 이런 말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시면서 이 deploy 잠깐 다시 보시죠. 이건 다른 자료에서 저희 다른 수업에서 발췌를 해온 건데 지금 이거는 한번 쭉 나중에 한번 일별해 보시면 부대 영내에서 병영에서 하루 동안 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군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뭐 행진을 한다든가 사격 훈련을 한다든가 그러고 나서 기상 취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딘가로 칙칙하고 우중충하고 먼지가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막사를 치고 수경을 하는 등 디플로이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미 기존에 있는 병력들이죠. 병영에서 이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루어지는 배치라기보다는 이것도 갔다가 온다는 의미로 전개라고 봤었던 그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디스패치는 긴급 배치라는 의미로 급하라는 의미로 씁니다. 디스패치하고 동급으로 놓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자대 배치 할 때는 assignment to duty station 이렇게 하고요. 주한미군이 이제 거의 평택 쪽으로 재배치가 거의 다 끝났죠. 그러나 한동안 이 재배치를, 그냥 있던 걸로 위치를 바꾸는 리포지셔닝도 많이 했죠. 재배치. 자, 보시죠. 어, 130여 명의 미육군 장병들이 기지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 지난주 알래스카주의 한 낙도의 전개를 한 바 있고, 그 당시 이동용 로켓 발사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군 관계자, 한 미 군 관계자에 따르면 목요일에 미국의 서부 연안에서 러시아군 활동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리플로이 아까 뭐 계속 누차 얘기 드렸고요. 이 리모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딘가 멀리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저를 일반적으로는 오지라고 이제 육지 내에서 하면 오지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섬 같은 경우에는 낙이라는 한자로 바꿔야 해서 압축해서 낙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대 자체의 위치를 나타낼 때는 격오지라고 하죠. 격오지 부대까지 정리를 해주시면서 자, 여기 이제 지리적으로 바다 쪽에 그 위치를 나타낸 off the western reaches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reach라는 말은 어떤 구역을 뜻하는 의미로 쓴 말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을 서부, 중부, 동부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이쪽 서부 쪽 지역을 통칭하는 말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이 오프라는 말은 거기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다는 조금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죠. 어, 그렇게 해서 알래스카는 여기에 이제 지도에 나와 있고요. 그 중에 한 섬에서 지금 전개를 미군 장병들이 했다는 건데 이게 정확히 쓰면은 이제 off the coast of 이런 식의 이제 문구를 써서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나타내는데 그냥 off라고만 이렇게 도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유심히 지리적으로 어, 아실 수 있으면 정리를 해서 바다 쪽인 경우에 아까 했던 것처럼 해석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 먼저 모바일 잠깐 보시죠. 일반적으로는 모바일 유닛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빨리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기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바일 유닛 그러면 기동부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트럭이라든가 발사기라든가 이런 기계 장치가 움직일 때는 이동형이라고 합니다. 이동형.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위치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묘사하는 것 잠깐 더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off the coast of 이게 정식인데 그냥 off of 거기다 심지어는 of the 빼고 off of the 이렇게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밑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바다 쪽에 그 지리적으로 묘사하는 단어들 보겠습니다. 해안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백사장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샌드 비치가 있는 비치, 그 해변이고요. 해변을 이제 비치나 쇼라고도 표현을 하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뉴쇼라고 해서 여기가 off the coast, 여기를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을 이 연안이라고 해요. 거기서 조금 더 이 떨어진 곳이 이제 근해가 되죠. 그래서 이 offshore 이렇게 하고요. 이 두 부분을 합쳐가지고 연근해라고 litor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한국군에서는 일단 특히 해군 쪽에서는 이걸 연안전투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근해인데 연안전투함 그리고 비군사 쪽에 역외금융 유명하죠. 그렇게까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지문에서 마지막 하나 오피셜이 있죠. 장교하고 당연히 구분하셔야 되죠. 군 관계자입니다. 군의 관계자는 꼭 군인이라는 법이 없죠. 뭐 군무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육군성 장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비군인들이 어, 요직을 차지하기도 하죠. 그래서 장교 아피서와 관계자 당연히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쉐마 섬에 대한 전개에는 어, 알래스카주, 워싱턴주 및 하와이주에서 온 장병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제11 공정사단과 제1 및 제3 다영역 특수임무대가 참여를 했다라고 제11 공정사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중사, 스월드 중사께서 전자우편을 통해 AP통신에 밝혔습니다. 이 워싱턴이 나오면은 미국에는 저 서쪽 쪽에 있는 참 제가 여기서 워싱턴 주라고 했었죠. 참 그렇죠. 맞죠? 저도 지금 약간 헷갈릴 뻔했는데, 이게 워싱턴 DC가 있고, 그러니까 워싱턴이 나오면, 미국 수도 저 동쪽에 있는 버지니아 쪽, 근처에 가는 그쪽에 있는 이 워싱턴 DC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알래스카, 아까 지도상에 봤죠? 서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그 섬으로서 있는 알래스카 있고, 하와이가 아까 옆에 지도상에 있었고, 또 여기서 아까 전제가 뭐였습니까? Western Reaches of the US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부에 있는 서부 저 위쪽에 있는 서북부 쪽에 있는 워싱턴 주 있죠? State of Washington 그거를 얘기한다고 봐서 워싱턴 주라고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에어본 있죠? 이게 공수부대라고도 아직도 해석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 원래는 에어본이라고 해서 이게 공정이 되고 지금 보신 제11 공정사단 이렇게 나오죠. 공수는 공중수송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수송이에요, 수송.
항공기 같은 걸 동원해서 물자 같은 병력 같은 걸 움직이는 그래서 이 부대 명칭을 할 때도 공수는 에어리프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 에어리프트 공격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뜻의 공정의 에어본이라기보다는요. 그래서 공정과 공수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음, realm과 sector, field 이렇게 그 정리를 해 보시죠. 도메인이 있죠? 영역이라고 군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좀 더 넓은 그 분야를 나타낼 때 이 분야, realm이 있고요. 영역, domain. 그리고 이것과 이런 단어들을 좀 혼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부문이라고 할 때 쓴 말이죠. 경제 쪽에서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부문. 그리고 필드가 에리어와 더불어서 뭐 realm이라든가 이런 도메인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는 짜지만 원어민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야전이라는 의미가 있죠. 군사 쪽에서는. 그리고 태스크포스는 육군 쪽에서 육군 등 해군 외적으로는 부대인 경우에는 특수임무대, 줄여서 특임대라고 하는데 해군에서는 이거를 기동부대라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기동부대. 일반 기동부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maneuver 내지는 모바일 유닛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해군의 기동부대까지 보시죠. 자, 1번 전개는 8척의 러시아 8대의 러시아 군용기 그리고 4척의 해군 함정 과 우연히 어, 동시적으로 공교롭게 함께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는 두 척의 잠수함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이 알래스카에 근접하는 항해를 하고 있던 와중에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군용기 중 어느 한 대도 미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공교롭게도 마주쳤다. 이런 활동이 이렇게 겹쳤다는 얘기죠. 오버래핑하게 어, 이루어졌다는. 자칫 잘못했으면 충돌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이 중에서 미국 영공을 침범했었으면 그렇겠죠. 자, 이 밀리터리 플레인이 이제 군용기인데 이거를 한 단어로 warplane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정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breach라는 말은 어떤 권리 같은 것들을 침해할 때, 위반할 때,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렇게 지리적으로 할 때는 침범이 되죠. intrude처럼, trespass처럼. 그렇게 적어주시면서, 또, 마인필드라고 지뢰지대 있죠. 그곳을 터트리면서 지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군사용어로 개척이라고 합니다. 지뢰지대 개척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합동 훈련이죠. 군사적으로 육군, 공군 등 이 서로 다른 군종이 함께 섞여서 훈련을 할 때, 활동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합동인데 어, 다 또 그렇진 않아요. Joint Security Area라고 공동 경비 구역이죠. 이곳에서 북한군과 한국군이 기본적으로 같이 경비를 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팀이 되는 합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 또 공동이라고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자, 그러시면서 아까 밀리터리 베슬이라고 그랬죠? 이 베슬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게 이 군함을 얘기할 때 함으로 끝나면 큰 거, 즉 ship, SHIP 이렇게 하고 작은 거는 두 개가 있어요, 정식으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assert boat가 있고 강습 단정이라고 그다음에 assert craft라고 강습 주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조그만 것들은 뒤에 이 정을 따서 기본적으로 무슨 정, 초계정, 뭐 또 큰 거면은 초계함, 그러면 기본적으로 쉽, 작은 거면 일단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를 때는 이 보트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주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이 단어를 써주셔야 돼요. 이 단정은 취역을 커미션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깃발 기념비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정과 주정 규모가 좀 큰 있는
덩치가 있는 이 각 규정, 크래프트, 똑같은 강습 목적으로 쓰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되어 있는 걸 저희 블로그에서 또 추가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요. 자, 앞서 금주 미 국방부 그 대변인은 경각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는 뭐 굳이 이제 스포크스퍼슨 써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대변인이라고 하긴 했는데요. 원래 그 펜타곤이라든가 미 국방부라든가 백악관이라든가 미국의 그 부처의 그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프레스 세크리터리라고 표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것도 공보관이라고 원래는 해줘야 돼요. 공보관, spokesperson. 자, 제11 공정사단장인 그 힐버트 그 소장께서는 그 언론에 밝히기를 이 해당 섬에 대한 그 전개, 어, 앵커리지 서남방 1200마일 지역의 지점에 위치한 이 섬에 대한 그 전개는 적기에 그 실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커맨딩 제너럴이나 커맨딩 오피서 이렇게 하면 확실히 그 단순 지휘관하고 구분을 해주실 때 확실히 이제 쓸 수가 있는 말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커맨더가 나오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단순 일개 지휘관인지 어떤 이 사단이 있으면 그 안에는 많은 지휘관들이 있죠. 그 중에 원톱을 이끄는 게 사령관이죠. 그래서 그거를 사단의 사령관이니까 줄여서 압축해서 사단장 이렇게 한 건데 커맨더만 나올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휘관인지 사령관인지 확실히 표기할 때 이런 식이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세 단계로 나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그 부대를 그 통솔하는 1인자를 뜻하는 원톱 사령관이 있어요. 커맨딩 제너럴 내지는 커맨딩 오피서 따위로 정식으로 표기하는. 그 다음에 밑에 지휘관이 있게 되죠. 커맨더가 있고 그 밑에 지휘자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또 오케스트라 같은 거 할 때는 컨덕터라고 하는 그 지휘자가 많고요. 음, 이 낮은 부대 단위, 뭐 중대급 미만 이런 쪽에 그쪽을 맡는 이제 예를 들어 플루튼이라든가 소대 뭐 그런 것들이 이끄는 중대 미만의 그런 쪽그 커맨더들 이제 지휘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정식 표기를 헷갈리지 않게 중대 밑으로 내려가면 리더라고 그래요. 리더. 그래서 플루튼 리더 그게 소대장이 되는데 플루튼 같은 거 떼고 이런 식으로 사령관, 지휘관, 지휘자 할 때는 리더가 지휘자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알래스카 지역에서 미군, 미국, 중국, 일본 그 활동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